저희가 준비한 4회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당대표 판세는 아마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을 거냐, 혹은 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는 누가 올라가냐, 이걸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역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이 됐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저질렀습니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 질문한 데 없으면서 그렇게 대해서 말씀을 답이나 하세요. 하세요. 답이나. 이 땅 의혹에 대해서 혹자들은 울산 이재명 의혹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천하람 후보는 저는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늘 인식해왔는데 오늘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게 어젯밤 세 번째 TV 토론이었고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오전에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직접 발표까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 김기현을 잡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발 흐지부지 하시고 영두삼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울산 땅을 공격하더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다시 재탕 3탕에 나섰습니다.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야 되는 것을 보니 저 김기현이는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습니까?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예, 김기현 후보 꽤 격앙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우리가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기억나는 게 생태탕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끝나고 나서 또 이번은 또 이 땅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 중요한 후보자를 뽑는 건데, 대표를 뽑는 건데 이렇게 토론이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저희 탑10에서 이 토론을 하는데 지금 벌써 세 번 토론 내내 지금 주제가 바로 이 땅 문제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1,800바 뛰었다 그러면 당시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땅값이 얼마 하는지 그거 나오면 지금 공격하는 게 과연 그럼 1,800바 뛰었는지 그거 드러날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의문만 제기하고 있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이거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뭐 산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 선출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빼놔놓고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룰 만큼 진짜 의혹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 저 황교안 대표나 저 후보라든지 천하람과 제기한 만큼 지금 이게 명백한 의혹으로 저는 느껴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예년부터 다뤄졌던 문제입니다만 예. 과연 이게 이렇게 세 번의 토론의 핵심주로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김기현 후보의 해명은 1,800배 시세차익 이거는 프레임이다. 아니다. 그 정도 오르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개별 공시자가 2,000원대다. 당시 소속 시장이 송초로 시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김으로 KTX 노선이 이렇게 본인 땅을 지날 수가 없다. 이 두 개의 해명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좀 더 스터디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물론 이제 당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경쟁과 이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죠. 근데 저 김기현 의원의 해명이 상당 부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2년 전에 그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예. 이게 왜 악의적인가 하면 그때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는 표준 공시지가예요. 우리가 이 표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예. 표준 공시지가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일정 부분 땅이 거래도 좀 잘 되고 어떻게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을 정해서 예. 그 땅을 이제 표준 공시지가를 정하는 표준지로 정합니다. 근데 예. 이원영 의원이 말한 그 표준지라는 거는 저 지금 김기현 의원이 임야가 아니고 거래가 아주 잘 되는 그 사원 아파트가 있고 심지어 6차선 도로 옆에 있는 예.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김기현 후보 임야도 땅을 거론한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그 공시지가가 높은 그 땅을 하면서 1,800배로 수치를 키웠다 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격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한 뭐 183만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 그거를 이제 땅 가진 3만 5천 배 이거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1,800만 원이라 1,800배라는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런 숫자를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예. 더해서 잘 나왔지만 이제 터널이 지나간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터널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터널이 옆으로 가야 됩니다. 법상 그렇고 예. 터널이 그 산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런 그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더군다나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이 황교안 전 대표나 천하람 후보나 어쨌든 법 전문가잖아요. 예. 법 전문가면 최소한 그 물권법에 나오는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는 알겠습니다.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반면 일단 김지진 변호사께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200배 주장을 하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총선 망한다. 정확한 부지 가격을 공개하라. 이렇게 여전히 그 목소리를 죽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요즘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송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저 의혹이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지금 이미 판세 자체가 흐름이 김기현 대 나머지 후보 이런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저런 의혹을 제기한다. 그리고 3명의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펼친다라는 것은 당원들이 보기에 김기현 후보의 이 대세 흐름, 상승 흐름이 세구나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가 저런 공세보다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그걸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결국 이제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직력이 좀 약한 안철수 후보를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이러면서 이제 가장 안 후보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 당원들이 조금 더 모여드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반부 판세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